안녕하세요. 왕상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라 금관이 정말 왕이 쓰던 왕관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물관에서 신라 금관을 보면 왕의 모습부터 떠오릅니다. 하지만 신라 금관은 왕궁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덤 주인이 누구인지도 대부분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라 금관은 왕실 안에서도 지위가 가장 높았던 극소수 사람들, 곧 왕실 최상위층과 연결된 물건입니다. 하지만 현재 출토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던 왕 한 사람만의 전용품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라 금관은 모두 6점입니다. 그중 5점은 경주의 서로 다른 무덤에서 나왔고 어느 무덤에서 나왔는지도 분명합니다. 나머지 한 점인 교동금관은 무덤이 불법으로 파헤쳐진 뒤 회수된 유물이어서 정확한 출토 위치와 처음 발견됐을 때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이 5점은 모두 경주에 있는 신라왕실 최상위층의 무덤에서 발견됐습니다. 금관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신라 왕실에서도 지위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과 연결된 물건이었습니다. 이 금관들은 주로 5세기부터 6세기 전반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신라에서는 최고 지배자를 마립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왕에 해당하는 칭호입니다. 1921년 경주 노서동의 공사 현장에서 화려한 금관이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그 무덤은 금관이 나온 무덤이라는 뜻에서 금관총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이후 다른 왕실 최상위층의 무덤에서도 금관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이 무덤들에는 주인의 이름을 확실히 밝혀주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덤 주인을 특정 왕이나 왕비로 보는 주장은 여럿이지만 연구자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신라 금관은 금으로 만든 머리띠를 기본 뼈대로 삼았습니다. 머리띠 앞쪽에는 나뭇가지처럼 생긴 장식 3개가 서 있고 뒤쪽 좌우에는 사슴뿔처럼 휘어진 장식 2개가 붙습니다. 여기에 둥글고 얇은 금장식과 쉼표처럼 굽은 푸른빛 옥장식인 고분옥을 매달았습니다. 금명총 금관처럼 고분옥이 없는 금관도 있습니다. 이 장식글은 두꺼운 금덩어리를 깎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왕에는 얇게 편 금판을 오리고 작은 도구로 두드려 무늬를 냈습니다. 금판에 뚫은 구멍에는 가느다란 금선을 꿰어 둥근 금장식과 고분옥을 연결했습니다. 둥글고 얇은 금장식은 사람이 움직이면 함께 흔들리고 빛을 받으면 반짝입니다. 장식이 움직이도록 만든 점을 보면 생전 착용까지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금관을 생전에 썼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례를 위해 따로 만들었다는 견해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관은 누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황남대총 붓분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황남대총은 큰 무덤 2기가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북쪽 무덤에서는 금관과 함께 부인대라는 글자가 새겨진 은제 허리띠 꾸미개가 나왔습니다. 부인대는 부인의 허리띠라는 뜻입니다. 박물관 설명과 여러 연구에서는 붓분을 여성, 특히 왕비의 무덤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이 글자와 장신구만으로 무덤 주인이 여성이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황감대총 붓분은 왕비의 무덤으로 널리 해석되지만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금령총에서는 크기가 작은 장신구들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무덤 주인을 어린 왕족으로 추정합니다. 어린 왕족이라고 추정할 뿐 왕자였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남쪽 무덤인 황남대총 남부는 규모가 매우 커서 왕릉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왕릉으로 확정된 무덤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금관이 아니라 금동관이 나왔습니다. 금동관은 구리압금으로 만든 바탕에 금을 입힌 관입니다. 이 사례는 관의 재질만으로 무덤 주인의 지위를 단순하게 나누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남대총 붓분은 왕비, 금령총은 어린 왕족의 무덤으로 자주 해석됩니다. 하지만 두 무덤 모두 주인의 신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례만으로 왕이 아닌 사람도 금관을 가졌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금관이 재위한 왕만의 전용품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금관이 무덤 속 머리 부근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생전 사용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 부근에서 나왔다고 해서 살아있을 때도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는 금관이 머리에 쓰는 관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얼굴을 덮는 용도였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일부 금관이 고깔처럼 오므라든 채 발견됐고 금빛띠가 턱이나 어깨까지 내려올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금판이 매우 얇고 약하다는 점도 장례용 관이라는 해석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금관은 무덤에 넣을 때부터 그런 모양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출토지가 분명한 5개 무덤은 나무로 만든 방을 돌로 짜고 그 위에 흙을 높이 쌓은 구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무가 썩으면 위에 돌과 흙이 안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 압력이 얇은 금관을 납작하게 눌렀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국립병주박물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는 금관과 귀걸이의 출포 위치를 비교했습니다. 금관을 머리에 제대로 쓰면 귀걸이는 금관의 띠보다 아래에 놓입니다.
실제로 위치를 비교할 수 있는 무덤에서는 모두 이런 순서로 발견됐습니다. 위아래가 뒤바뀐 사례는 없었습니다. 금관이 얼굴까지 내려왔다면 이런 순서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연구는 무덤 구조에 따라 머리 장식이 눌린 정도도 달랐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볼방처럼 천장이 잘 버틴 무덤에서는 금속으로 만든 머리 장식이 둥근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했습니다. 반면 나무방 위에 돌을 쌓은 무덤에서는 비슷한 머리 장식이 납작하게 눌렸습니다. 이 연구는 금관을 머리에 씌워 매장한 뒤 무덤이 무너지면서 눌렸다고 해석합니다. 이 연구는 금관이 얼굴을 덮었다는 해석보다 머리에 씌었다는 해석에 무게를 싣습니다. 다만 한 연구자의 해석이므로 학계 전체의 합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금관을 생전에도 사용했느냐입니다. 일부 연구자는 금관의 구조와 장식 배치가 실제 착용을 고려한 흔적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금장식이 흔들린다는 점도 근거가 됩니다. 금관총에서는 금관 한 점과 금동관 두 점, 천마총에서는 금관 한 점과 금동관 한 점이 나왔습니다. 함께 나온 관들은 형식이 달라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이를 무덤 주인이 생전에 여러 관을 소유하거나 사용했다는 단서로 봅니다. 반대 근거도 있습니다. 금관에는 얇고 약한 부분이 있고 제작 실수나 거친 마감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출토지가 분명한 5개 무덤에서는 금관이 한 점씩 무덤 주인의 머리 부근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위해 따로 만들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부 금관은 생전 의례나 공식 행사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하던 관을 장례 때 다시 씌웠을 가능성도 있고 장례를 앞두고 새로 만든 금관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료만으로는 특정 왕이 생전 의례에서 금관을 착용했다고 입증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출토 자료만 보면 신라 금관을 제외한 왕 한 사람만의 전용품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관이 나온 무덤 주인의 신분을 두고도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신라 금관이 왕실에서도 지위가 가장 높았던 극소수 인물과 연결되고 장례 때 무덤 주인을 화려하게 꾸민 관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누가 생전에 사용했는지, 모든 금관이 같은 용도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라 금관을 왕만 쓰던 왕관으로 단정하기보다 왕실 최상위층의 지위와 권위를 나타낸 관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라 금관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